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의 기준을 우리가 진리라고 볼 때 이런 진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객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객관성, 그러니까 objectivity of truth의 진리의 객관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입니다. 회의주의는 skepticism, 그러니까 agnosticism, 그러니까 그 불가지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그 토마스 헉슬리와 헐버트 스펜서가 18세기, 19세기형에 자기들이 이제 그 인간의 지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지성의 능력으로 과연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와 의문과 또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물질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마음이나 그 신이나 이런 자연현상의 배우나 자연현상을 초월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거, 시공, 지인이, 선이, 미래니, 뭐 과거니, 무슨 뭐 마음이니, 어떤 궁극적인 그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주의는 보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 또한 특정적인 지식, 이 모든 지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지 we do not know, 우리가 단지 모를 뿐만 아니라 we cannot know,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그런 dogmatic skepticism, 그런 그 독단적인 그런 그 회의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형태는 어떤 종류든 모든 지식은 불가능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부인된 진리도 원리적으로는 지식이라는 점에서는 이것이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이 세상에 보이셨다는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 변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relativism, 상대주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주의는 진리는 개인이나 그룹이나 시대마다 다 상대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고 서로 다양하고 상이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incompatible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공통된 것을 추출해서 어떤 그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상대주의는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동서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기 상대주의에서는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그 삶이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다른 종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more valuable, 가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주의가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 기준, 다른 종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위배됨으로 기독교는 거부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부하다 보면은 또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모든 종류의 삶은 다 가치가 있다. 이것에 또한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주의는 그 자체적으로 셀프 컨트라딕션,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대주의의 이 종류를 간략하게나마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철학적인, 필로소피컬한 그런 상대주의다.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objective truth,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철학자들이 단지 자기들의 특정 관점을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거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pragmatic relativism, 실용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진리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워크하거나 작동하거나 아니면은 그 현실 여건에 이렇게 이렇게 여건에 맞아가는 거, 맞춰지는 거야지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그룹의 목적에 맞으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개인이나 그룹이 자기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진리화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그 상대주의에서의 목적은 개인이나 그룹이 설정해서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내리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이 진실이나 진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초동에서의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한쪽은 조국을 사퇴해라, 한쪽은 조국을 수호해라, 뭐 이런 시위가 벌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각 진영에서 서로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치 개념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걸 구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진리의 개념은 목적 달성의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정이 되고 수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모든 그 다양한 목적에 있어서 자기들은 이제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생각에 맞는 게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리차드 롤즈라는 사람은 객관적 진실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빠져야 한다. 지식이란 진실도 거짓도 아니고 단지 우리를 대처하게 할 수 있는 파워, 힘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맞는 진실이니 지식이냐는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한다. Knowledge is useful, not true or false. 진리는 그저 유용한 것이지 참이나 거짓이 아닌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철학이나 마찬가지로 과학이나 종교, 정치 사회에 적용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정당의 그 정치인들 간의 당정에서 이런 현상이 참 비일비재한 현상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질 어떤 고려를 한다. 누구를 장관을 임명하고 자질 고려한다. 해서 그 자질 고려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도덕성의 문제, 예를 들면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원칙, 보편적인 진리, 뭐 이런 것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드러난 능력이거나 자기 정당 아니면 자기 그룹의 어떤 목적에 그게 부합되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웬만한 것은 눈을 감고 뭐 이런 현상도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것은 그냥 요식적인 것이고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가 절하가 되는 것이고 이들의 그 근본적인 중심적인 것은 어떤 그 정당에 대한 이익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질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어떤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정당의 이익에 부합이 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거는 그 프라그마틱한 그 렐러티비즘 시원적인 상대주의의 가치 체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질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그 보편적인 도덕 가치에 근거해서 나오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당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보편적인 그 진리와 또한 그 실용적인 진리와의 어떤 그 상충이다,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각 한쪽에서 그 보편적인 진리를 내세우는 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실제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그분들이 큰 이슈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대주의라는 것은 정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그 대립과 이런 그 반목과 이런 그 갈등이 참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자체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룹에 있어서 그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고 결속하거나 또는 권력을 획득하는 데 이용하고 또 자기들의 권력이 열세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적인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기준과 무관하게 어떻게 인간 경험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듀이와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은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기체의 노력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방법론, 메토돌로지를 배우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유용성이 없는 그런 사실적인 상물만 가리키는 그 전통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잘 맞는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그런 교육 철학을 이제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실제 들어맞는 게 이게 진리다. 사실 이런 것이 실용적으로 우리가 이게 논리로 볼 때 증명하기가 사실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작동이 돼야 현실에 이것이 월크해야 진리다라는 그런 생각은 어떤 그 명제나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런 것의 가치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는 있죠. 우리가 실험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진리의 최종적인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